미국이 밤사이에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면은 집값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최고.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맞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 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 그랬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좀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금리는 5.25%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금리는 기준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가산 금리가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금리 또는 여러분들이 예금을 맡겼을 때 받는 예금 이자 금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5%대인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바뀔까, 이걸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가장 정확하겠죠. KDI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과거에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 했을 때 집값이 몇 퍼센트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떨어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에서 좀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금리가 1% 상승할 경우에 집값은 3.9% 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 왔다는 거죠. 3.9%니까 대략 4%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까지 금리를 올렸죠. 대략 한 5를 곱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 자산 가격이 20% 정도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최고가 대비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평균값이 20%라는 거죠. 어떤 곳은 40% 떨어진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10% 떨어진 곳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평균을 내니까 자산 가격이 한 20%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5%밖에 되지 않잖아요. 금리 차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최대한 올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5%대 금리에서 곧 내릴 거야, 그런 시그널을 줬다면 우리가 잘한 거죠. 올리지 않고 버티길 잘한 거지만 미국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오히려 지표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조금씩은 따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회의 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제 생각에는 베이비 스텝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차를 좁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바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의 가격이 영향을 받겠죠. 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집값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랑 같이 이제 매주 KB 시세표를 보면서 알고 있는데 그 집값의 하락의 폭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미국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또는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를 살짝 비췄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실제 그 KDI에서 발표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폭락했던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0.6% 정도 집값이 하락했다가 4분기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은 집값이 3.9%까지 내려가더라,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걸 멈췄을 때 이 기준으로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년 정도는 그 영향이 가더라,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금리를 올리고 고정했을 때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되는 거고,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이 하락폭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시장 상황을 또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제가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떠한 한 사례를 계속
적용하기는 어렵고 중간에 또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 우리가 바뀌는 대로 좀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금리 차로 인해서 뭐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영향을 받고 기업들 간의 경쟁력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그것까지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것은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자산 시장이 어떨 때 반등을 했을까? 어떨 때 더 떨어졌을까?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거의 힘을 잘 못 쓰고 있죠. 거의 뭐 주식이 비리비리하죠. 흔한 말로.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마무리 되겠구나. 왜냐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금리 인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슬쩍 예측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빠르면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년쯤에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조금씩 내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그랬죠. 계속 은행들의 그 파산을 방관할 것이냐?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올 것이고 그럼 다시 언젠가는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주식은 보통 이제 6개월 선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우리가 차분히 잘 모아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4년을 목표로 모아가잖아요. 4년 안에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아가는데 4년이 아니라 뭐 2년 또는 뭐 2년 반 그 안에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빨리 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떨어진 가격에서 조금씩 매달 사놓고 어느 정도 많이 샀을 때 그때 올라가야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벌었으면은 그냥 이 정도인 거구나 하고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시장의 가격이 언젠가는 또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는 전 지역이 다 올랐었지만 전국이 다 올랐었지만 이번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아마 한정돼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자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무자비하게 풀었고 그 푼 돈들이 여기저기 흘러가다 보니까 뭐 전국 각 지역의 집값이 다 올라버렸죠. 하다못해 오피스텔, 빌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이 다음번 자산시장 가격의 상승이 왔을 때도 적용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특수한 그 인구 감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좋은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인구 감소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이제 필터를 좀 해줘야 되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 단위에 나중에 자산시장이 올라가면은 여기도 올라갈 거야 라고 사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투자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투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도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모으지만 그 잘 모은 돈을 올바르게 좀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KB에서 나오는 그 KB 시세표를 자꾸 체크하면서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도 같이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볼 테니까요. 뭐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